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837번. 자, 이제 가설 건물에 대해서 축조 신고를 받으면 5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준다 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 가설 건물이라 할지라도 각종 어떤 다른 법에 따른 심의, 동의, 협의 등이 필요할 때는 20일 안에 그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건 딴 건 말고 5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더라.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건축 신고인 경우도 5일이고 가설 건물 축조 신고인 경우도 5일입니다. 그 뒤에 나가시면 저기 건축물 착공 신고할 때는요 3일, 착공 신고 수리는 3일, 건축 신고와 가설 건물 축조 신고는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주더라. 한번 보고 체크하십시오. 자, 각기 보시면 둘 다 3년이 존치기한인데 이것들 만료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요 30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은 가설 건물 건축주한테 존치기한의 만료일 등등등 연장 등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통지를 받으면 39번입니다. 허가 대상일 때는 14일 전이죠. 30일 전 아니죠. 신고 대상은 7일 전이죠. 그래서 14일이 아니죠. 둘 다 X네요. 그래서 이제 연장 허가 신청과 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X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가설 건물의 건축물을 허가하거나 축조 신고를 받으면 가설 건축물 대장에서 기재해서 이를 관리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요. 안전관리 예치금 나옵니다. 이것은 연면적 1천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하는 건축주한테 공사비의 1% 내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측할 수 있다. 나와야 됩니다. 연면적 5천은 그거죠. 감리자가 공사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 요청은 연면적 5천인데 그때는 상세 시공도면 작성 우선 안전관리 예측하면 연면적 100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42번 문제 봅니다.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서 동시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상이면서이거나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되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요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 결과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초고층 건축물 이거나 연면적 합계 16층 이상이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연면적 합계가 아닙니다. 합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각각 건축물 말한다 해서 여기서 X의 이유는 한 개의 건축물마다 10만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이 X가 된다. 저도 잠깐 동안에 약간 착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합계가 아닙니다. 자, 43번 봅니다. 안전영향평가 실시 비용도 꽤 듭니다. 이건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기한은 이 의뢰받으면 30일 안에 평가 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안전영향평가 결과는요 즉시 그것을 공보에 게시해서 공개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44번도 맞습니다. 45번 보시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들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그래서 허신리, 허가대상, 또 건축신고 대상, 또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 허신리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위에도 불구하고 바대 없인 바닥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전개재축 또 대수선하는 건축물들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또 업면 단위에서 창고 200 그 다음에 어딥니까 창고 200 그 다음에 축사 400이죠. 바뀌었네요. 창고가 200이고 축사가 400이죠. 그래서 이거 살짝 바꿔놨네요. 그래서 X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일 때는요 그러하지 않아야 본인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대 없인 건축 설계 예외. 그래서 요 두 개 묶어서 꼭 보시고요. 저번 시험 나왔습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보시고요. 48번 문제 보시면 착공신고 공사 착수할 때 공사 결식은 착공신고죠. 허신리 허리 허신가 해가지고요. 허신가입니다.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신가, 가설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허신가 일 때 보시면 공사 착수할 때 착공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때 착공 신고하면 3일 안에 수리 여부 알려준다. 그래서 아까 건축 신고는 5일, 가설금은 축조 신고도 5일, 공사 계획 착공 신고는 3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신가, 가설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48번 엑스레이어잉. 자,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는요, 건축물 공사 현장에다가 설계 도서를 갖춘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설계 도서를 비치하는 것은요, 건축 신고 대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일 때만 그러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 공사 설계 도서 비치하는 것은 허가 대상, 건축 허가 대상이나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일 때만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은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있죠? 건축 허가 대상과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일 때 보시면 공사 현장에 보시면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관련해 보시면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일 때 안에서 공사 현장에 설계 도서를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입니다. 아까 연면적 1천 이상이면요, 공사 안전관리 예측업이 있죠. 근데 여기 상세 시공도면 딱 되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천 이상이 아니네요.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건축 자재, 제조 또 판매 유통하는 자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는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서 건축사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을 해서 공사 감리하게 한다. 건축주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과 다가구하고요. 또 공동에서 연다, 아파트 다세대일 때는요, 규모가 건축허가 대상이라 할지라도 건축 허가권자가 감리자 정한다 하죠. 밑에 나와 있네요. 53번입니다. 이 단독은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연다, 공동택과 단독주택에서 다중 다가구 일단에서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정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단독의 단독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54번입니다. 신기술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 적용하여서 설계한 건축물이거나 또는요,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한 건축물, 또 공모 통해서 당첨되어진 회사가 설계한 건축물들은요, 해당 설계자가 감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잘 보시는데, 신기술 보유해서 신기술로 설계한 사람들은 딴 사람이 그 도면을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하면 직접 감리까지 하게 합니다. 또 공모 통해서 선정된 회사가 설계할 때는 직접 그 설계자를 감리자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사 현장 내내 상주감리 대상입니다. 상주감리 대상. 이 상주감리 대상에 보시면 바닥합계 5천 이상 되는 모든 건물들 다 포함이 되어지죠. 연속되는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해서 5개층 이상이면서 3층 이상 건물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맞고요. 아파트 공사 현장 맞습니다. 다중이용 건물 아니죠. 준다중이용 건물일 때 상주감리 대상이 되죠. 왜? 다중이용 건물은요, 첫 번째 바닥합계 5천 이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문장 빼버리고 그냥 준다중이용 건물일 때만 이렇게 법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상주감리 대상 4가지 항상 위와 두실 사항이죠. 56번입니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또 등이 확인 딱 되어지면 건축주한테 알린 후 공사 시공자한테 시정 재시공을 요청을 한다가 아닙니다. 이 건축주한테 알리면요,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죠. 자기는 빨리빨리 공기를 완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알린다. 위반사항이 발견되어지면요, 허가권자한테 알려서 알리고 공사 중지한테 재시공 요청합니다. 공사 중지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죠. 그러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아니요. 이 부분도 제가 잠시 좀 착각했네요. 일단 건축주한테 먼저 알려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중지해가지고 다시 시정하라 통지를 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정 재시공 요청에도 따르지 아니할 때, 그럴 때 보시면요, 허가권자한테 보고해서 행정 처분을 받게 하겠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57번은 X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건축주하고 그 관련 시공자한테 당신들 위반상 시정하라 통지를 합니다. 또 중지하라 통지합니다. 안 먹히면 허가권자한테 보고한다. 그래서 56번과 7번 붙여서 보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설계 시공은요,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니다. 감리할 때 설계 시공 일치함을 봅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 일치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하게 허용되는 오차 범위도 있다고 합니다. 오차 범위, 오른편 범위 있죠. 건, 용, 이, 비, 깨, 리, 건용, 이비깨리 0.5, 1, 2, 3. 건용, 이비깨리 요 체크를 해주세요. 59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 등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 시부터 하자다보 처인기한의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서 기초나 주요 구조부의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는 1년 이내 기한으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이건요. 해설보면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다중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법령 위반 등등으로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음 보시면요. 총괄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 등이 최초의 위반 행위가 발생이 되어서 지정한 기한 안에 특별한 사용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유예의 경우에 2년 안에 위반 행위가 같은 현장에서 2회 이상 발생이 되어지면 3개월, 3회 이상 발생이 되어지면요 업무정지 1년까지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놨지만요 여기 있는 59번, 60번, 61번, 62번까지는요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조금 참고 삼아 한번 봐보자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자, 또 이 보시면 허가권자는요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가 뜨죠. 우리가 과징금 참 많이 배웠죠. 주택관리업자 보시면 2천만원, 임대관리업자 1천만원, 또 전기법 가시면은요 전기에서는 이제 또 뭐 5천만원, 또 저기 승강기 가시면 1억, 그 다음에 뭐 지정검사 기간은 뭐 3억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 관계자 일제도 보시면 영업 정지 처분에 가르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액은요 정지 기간이 3개월 이때는 3억 원, 1년일 때는 10억까지의 과징금 부과로서 업무 정지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과징금 대체 업무 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허신가네요. 허신가.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용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겠죠. 사용승인 신청 대상에서 허신가. 이게 뜹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공사 끝났으니까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예정도서 아니죠. 공사 완료도서겠죠. 그래서 X네요. X. 그 다음에 그 주택법의 사용 검사는 신청하면 15일 안에 검사하지만요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은 7일 안에 검사해주죠. 15일 아닙니다. X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65번입니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가 기본 원칙인데 신청하면 7일 안에 승인서를 교부해줍니다. 그런데 7일 안에 교부하지 않거나 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요 그 기간 동안에 일부 먼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은요 2년 이내가 원칙이죠. 그러나 안반 공사라든지 대행 공사는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X. 시군구청장은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죠. 건축종합민원실. 그래서 답은 민원실이겠습니다. 시군구청에 설치합니다. 또 시도지사가 건축지도원직은 아니죠. 시군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제청합니다. 그래서 X네요. 보시고요. 건축지도원들은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시공지도 못합니다. 감리에서 가는 것이고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일 때 안에서 시공지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 보시면 시군구청장은요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물 현황 변경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신규 등록할 때는 알아서 처음부터요 건축주가 법무사 통해서 등기부 생성을 해야 됩니다. 따로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한다, 제외한답니다. X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건축물의 절차는 끝이 났고 이제 건축물에 관한 제한, 건축 제한들이 뚝 듭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